1번을 선택하신 우리 입새님들,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혹은 단순한 욕망이었는지 헷갈리실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현재 혹은 한때라도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는지 같이 하나씩 읽어볼 건데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입새님들 마음이 진짜로 어땠는지 그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 카드를 뽑아봤어요. 우선 카드는 교황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소드 퀸 카드가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컵 에이스 카드가 나왔는데요. 우선 입새님 마음은 차분한 척 하면서도 아직 한쪽은 그 사람을 붙잡고 있어요. 교황은 겉으로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하지만 내면에서는 이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네, 이어서 나온 소드 퀸이 지금 입새님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진심을 다해 사랑했었고 사랑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상처받은 경험으로 다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방어적으로 행동하려고 하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나온 컵 에이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여지는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사랑한 건 우리 입새님들이었고 그 감정을 아직 완전히 닿지는 못한 상태예요. 우리 입새님들 현재 감정은 있지만 신중하게 다루고 있고요. 이 관계가 진짜였는지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품고 있는 진짜 감정은 어떤 건지, 단순한 욕망이었는지 아니면 진심이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카드를 보면은 소드 2번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완즈 4번 이어서 소드 7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입새님에게 단순한 호감 그 이상을 느낀 건 맞아요. 하지만 그 마음이 진심이었냐고 묻는다면 그보다는 조금 더 자기중심적인 그런 욕망이 더 강한 상태였다고 보는 게 정확해요. 우선 소드 2번은 감정이 분명히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스스로 좀 판단을 미뤄두는 카드예요. 마음속에서는 입새님에게 끌리고 있었지만 그걸 드러내면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좀 일부러 모른 척한 걸 수도 있어요. 입새님이 다가와 줄 때는 기분이 좋았고 적당히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애매한 행동을 반복했을 가능성이 커요. 이어서 나온 완즈 4번은 그 사람 입장에서 입새님이 편안하고 좀 안정적인 감정의 공간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연애까지 가지 않더라도 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무리하지 않아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정감이 입새님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결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사람 본인이 필요할 때 좀 쉬어갈 수 있는 그런 좀 쉬운 공간처럼 느낀 감정적 욕망에 가까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편해지고 싶어서 가까워졌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이 소드 7번은 그 사람이 진심을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감정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좀 계산적으로 했다는 걸 알려주고 있어요. 입새님에게서 애정을 느끼면서도 필요할 땐 다가오고 부담스러우면 조금 살짝 빠지는 그런 태도를 반복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건 솔직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말하긴 좀 어렵지만 솔직하게 말하면은 좀 잃을까봐 감췄던 좀 자기 방어적인 욕망이에요. 입새님은 분명 진심으로 다가갔지만 그 사람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도 떠나지 않겠지 하는 대표적인 회피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죠.
이기적인 태도로 이 관계를 이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카드를 다 봤을 때는 감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감정보다 더 컸던 건 나한테 이득이 되는 방식으로 관계를 조절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에요. 그 욕망인 거죠. 그래서 사랑보다도 관계 안에서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싶은 욕망이 더 앞섰던 거고요. 입새님의 감정을 이용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채우고 싶었던 이기적인 심리가 강하게 느껴지는 카드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원했던, 정말로 채우려던 그런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카드는 3장이 있고요. 1번, 2번, 3번 카드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고 지금 하나 카드를 선택해 보세요. 그럼 1번 카드를 볼 거예요. 1번 카드는 빈 곳간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정말로 비어있다. 아무것도 없거나 잃게 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사람은 마음이 많이 공허한 상태였어요. 주변 사람은 있어도 내 편은 없다고 느끼는 그런 외로움 속에서 입새님이 준 온기를 통해서 잠시나마 좀 버텼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따뜻함이 진심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본인의 추위와 배고픔을 잠깐 녹였던 그런 공간이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 입새님들은 계속 감정을 나눴는데 그 사람은 본인이 원했던 그 감정들이 채워지면 조금 조용히 돌아서는 그런 시기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사랑받고 싶다는 감정보다는 비어있는 걸 채우고 싶다는 그런 목적이 더 강했던 관계일 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카드 돌려볼게요. 두 번째 카드는 진수성찬, 그러니까 칭찬이나 좀 감정적인 대접, 접대 이런 걸 뜻하는데요. 이 사람은 욕구가 컸던 사람이에요. 우리 입새님에게 칭찬이나 배려, 따뜻한 말 한마디에 자존감이 올라갔고요. 그게 반복되길 기대하면서 우리 입새님을 찾았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받기만 했다는 점이에요. 입새님의 사랑이나 호감을 책임감 있는 관계로 여기기보다는 살짝 기분 좋은 자극 정도로만 느꼈을 가능성이 커요. 아이처럼 계속해서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정 욕구를 계속 충족시키길 원했던 거예요. 입새님은 진심으로 마음을 줬지만 그 사람은 감정적 보상을 받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가능성이 커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드를 열어보면은 입새님의 상대는 많이 좀 지쳐 있었고요. 입새님을 통해서 에너지를 회복하려고 했었어요. 현실에서 상처받았고 사람들과 좀 부딪히는 일에 필요한 상태였던 거죠. 입새님은 말없이 편하게 대해주는 그런 존재였고 그 안에서 본인이 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그 감정이 우리 입새님을 진심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발전하지 못하고요. 그저 쉴 공간으로 입새님의 감정을 소비했지만 그 공간을 위해 내가 뭘 할지는 고민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이 경우는 나를 좋아한다기보다는 내 옆에 있었을 때 편했던 그 감정에 의존했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럼 우리 이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볼 건데요. 카드는 데스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러버스 카드, 그리고 컵 5번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이 관계는 겉으로는 끝난 것 같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데스는 관계의 기존 패턴이나 방식이 더 이상 지속되는 게 어렵다는 걸 뜻하는데요. 단순한 싸움이나 거리감 정도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아예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과 외면하는 입장이 너무 고정적이고 반복적이다 보니까 서로의 감정을 오해한 채 방치한 시간이 길어졌을 수도 있어요.
이대로는 아무리 감정이 남아있어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어서 러버스가 가운데 나온 걸 보면은 이 관계에는 단순한 호감 이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는 감정,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끌림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어요. 특히 러버스의 시선 구조를 보면은 여전히 상대는 입새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아직 입새님을 떠나보내지 못했고요.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다시 돌아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나온 컵 5번은 그 감정이 후회에 머물러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과거에 나도 실수했지만 너도 나를 몰라줬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어요. 속마음에서도 나온 카드를 보면은 회피적인 모습이 보여지는데 여기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회피적인 성향이 느껴져요. 지금 이 마음으로 연락을 해도 서로 탓만하고 끝나거나 과거 얘기를 꺼내면서 감정 소모로 끝나는 대화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카드를 봤을 때는 감정만 보면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그 감정이 현실적인 변화로 이어지기는 좀 어려운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어느 정도 애증으로 굳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서로가 바뀌기보다 각자의 입장만 강화되고 있고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 한 이 관계는 다시 연결되더라도 똑같은 문제로 또 멀어지게 될 가능성이 커요. 결국 감정이 남았느냐 보다는 바뀔 의지가 있느냐가 핵심인데 현재 카드에서는 그 의지가 아직 좀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이 관계에서 내가 조심해야 될 거나 주의해야 될 것들 카드 뽑아보면은 월드 카드가 나왔고요. 러버스 카드가 또 나왔네요. 그리고 행맨 카드가 나왔어요. 우리 입새님들 이 관계가 이미 끝난 걸 알면서도 완전히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월드 카드는 이 관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는 걸 알려주지만 러버스가 뒤에 이어서 나오면서 마음 한구석엔 뭔가 여전히 좀 기대와 여운이 남아있다는 걸 알려줘요. 우리 입새님 입장에서는 이대로 끝나긴 아쉽거나 뭔가 좀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계속 들겠지만 이거는 실제 가능성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진심을 끝까지 확인받지 못하고 끝난 것 같은 그런 찜찜함 때문에 우리 입새님들 마음이 거기에 계속 붙잡혀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나온 행맨은 행동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건데요. 특히 이 카드는 내가 먼저 나서지 않지만 상대가 와주길 바라는 상태를 보여주기도 해요. 지금 입새님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정리하지도 못하고 다시 다가가지도 못하면서 마음만 붙잡고 있는 상태라면 그건 감정의 주인이 우리 입새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관계에서 내 감정을 주도하지 못하고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휘둘리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패턴은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관계에서도 이어질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끌려다니는 연애의 습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러버스 카드가 2번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는 끌림이 반복되는 관계이면서도 실질적인 책임이나 확신이 반복해서 빠지는 관계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입새님이 이 사람에게서 진심을 찾고 싶었다면 적어도 단 한 번이라도 확실하게 표현되었는지를 떠올려 봐야 해요. 말보다 행동, 감정보다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걸 놓치면은 이 관계는 계속 우리 입새님만 감정을 소모하게 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우리 입새님들 가장 조심해야 할 거는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만 믿고 기다리는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관계는 감정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는 멈춰 있어요. 입새님은 진심으로 다가갔고 상대는 그 진심을 소비하면서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요.
상대는 입새님을 통해 위로받거나 인정받고 싶었을 뿐 함께 만들어가는 관계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감정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어도 그게 다시 건강한 관계로 연결될 가능성은 카드상으로는 좀 희박해요. 이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입새님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 거죠.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우리 입새님들,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혹은 단순한 욕망이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으실 거예요. 현재 혹은 한때라도 난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는지 같이 하나씩 읽어볼 거예요. 우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기에 앞서서 우리 입새님들이 그 사람을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입새님들의 진짜 감정을 먼저 볼 건데요. 카드는 페이지 펜타클, 그리고 소드 7번, 그리고 이어서 컵 4번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입새님 마음이 완전히 열려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페이지 펜타클이 나왔다는 건 이 관계에 대해 아직 관심은 있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상태라는 뜻이에요. 확신 없이 지켜보는 느낌이 강하고 마음 깊은 곳에선 아직 검토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이어서 나온 소드 7번은 약간의 불신이나 의심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진심이었는지, 혹시 나만 이용당한 건 아닌지, 혹은 또 이 관계가 좀 이상했다는 촉이 계속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나온 컵 4번을 보면은 우리 입새님들 이미 이 관계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체념했거나 포기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더 이상 이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설레거나 기대하는 게 적어진 모습인 거죠. 감정은 남아있을 수 있어도 그게 사랑인지 혹은 지루함인지 스스로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입새님들 지금 확신은 없고요. 거리를 어느 정도 두고 이 관계를 관찰자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아마 우리 입새님들이 그 사람에게 한 번쯤 실망하거나 의심을 해본 상태로 보여져요. 감정이 완전히 식지는 않았지만 더는 쉽게 휘둘리지 않으려고 아예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럼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떤지 볼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줬던 행동들, 감정들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일종의 욕망이었는지 같이 볼 건데요. 카드는 에이스, 펜타클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황제 카드가 이어서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트 펜타클 카드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씩 읽어보면은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기준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에이스 펜타클은 시작의 카드이면서도 감정이 아니라 기회와 조건을 상징해요. 이건 좋아하니까 함께 있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 사람이면 미래가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좀 계산적인 마음에서 시작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입새님에게 감정적인 끌림도 있겠지만 감정 자체보다는 상대가 갖춘 배경, 안정감, 현실적인 매력에 더 끌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에 황제 카드까지 나왔다는 건 이 사람은 관계 안에서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주도권을 쥐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한 편이에요. 겉으로는 묵직하고 성숙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감정 표현도 잘 못하고 자기가 짜놓은 틀 안에서만 관계를 이어가려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우리 입새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게 맞나 계속 의심이 들 정도로 벽이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따뜻하게 감정을 나누기보다는 스스로 안정적이라고 느끼는 관계만 유지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트 펜타클처럼 그 사람의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움직이더라도 확신 없는 감정적으로는 절대 나서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정해진 루틴을 벗어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걸 경계해요. 그래서 입새님이 먼저 다가가거나
감정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스스로가 안정적이지 않다고 느끼면은 쉽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세 장을 같이 봐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감정보다는 조건, 진심보다는 판단력, 그리고 유대나 교감보다는 통제 가능한 관계를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진지해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 내면에는 이 관계가 나한테 득이 될지, 이 타이밍에 사귀는 게 맞을지 좀 철저하게 자기 기준에서만 감정을 필터링하고 계산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태도 속에서 욕망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육체적 욕망이라기보다는 자기 삶을 안정시켜줄 대상에 대한 기대나 욕구, 말하자면은 내가 원하는 그림에 맞는 사람인지를 계속 생각하고 따져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입새님을 좋아했던 건 맞아요. 그 마음은 감정 그 자체라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관계 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그 과정에서 생긴 마음일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그런 계산 속에서 자기의 욕구와 기대가 채워지는 걸 보면서 본인의 감정 크기도 결정하려고 했던 사람인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통해서 원하려고 했던 건 무엇일지 카드를 뽑아 볼 거예요. 세 장이 있고요. 거기서 순위를 1위, 2위, 3위를 선택하시면 되세요. 1번, 2번, 3번이 있어요. 첫 번째 카드를 보면은 가라앉고 있는 맷돌이 보여요. 이 사람은 입새님에게서 감정 이상의 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좋고 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입새님이 본인의 감정적 허기, 외로움, 자기애까지도 다 채워주길 바랬던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랑 애정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그 이상으로 나에 대한 이해나 위로, 반응, 헌신까지 많은 걸 원한 거예요. 전부 원했던 거죠. 그래서 욕망이라기보다는 과한 기대가 문제였던 케이스일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그만큼 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새님 입장에서는 계속 뭔가를 주기만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카드를 볼 거예요. 두 번째 카드는 임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아까 나온 황제 카드랑 거의 비슷한데요. 이 사람은 입새님에게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한 거예요. 감정 교류나 진짜 소통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주도권 안에서 움직이는 안정된 관계를 필요했던 거고요. 관심이 있었던 건 맞지만 그 감정은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형태의 사랑이라기보다는 내가 불편하지 않는 그 틀 안에서 상대가 나를 위해서 맞춰주길 바라는 그런 욕구에 가까워요. 이 경우에는 입새님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면은 좀 무심하거나 아니면 벽을 치는 그런 행동으로 반응했을 수도 있어요. 감정은 있지만 사랑의 방식이 좀 통제에 가까웠던 케이스인 거죠. 세 번째 카드를 열어보면은 소나무가 나왔어요. 이 경우는 그 사람이 입새님을 통해 견디고 버티는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 변화 없이 본인이 익숙한 감정선을 유지하면서 무던하게 계속 함께하는 관계를 원했던 거죠. 이런 사람은 갈등이 생겨도 솔직하게 풀기보다는 무시하거나 감정을 눌러버리는 식으로 지나가는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새님이 뭔가 감정적인 호흡을 원할 땐 답답하고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나는 변하지 않겠다는 그런 고집이 진심의 연결을 가로막는 그런 형태로 작동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집도 세고요. 본인의 통제 안에 있고 싶어하고 받는 거에만 좀 많이 치중된 관계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입새님과 그 사람 사이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카드를 봤을 때 소드 8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페이지 소드 카드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교황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이 관계는 멈춰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어요. 서로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고 먼저 다가가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돌려보고 있는 거죠. 마음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닌데 다가가기에는 겁이 나고 그대로 끊기에는 또 애매한 감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도 서로를 계속 신경은 쓰고 있어요. 직접 표현은 하지 않지만 상대의 반응이나 상태가 궁금하고 나 없이 잘 지내는지 아니면 후회하는지 살펴보는 거죠. 뭐 인스타나 카톡을 몰래 염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끝난 듯 하면서도 완전히 정리됐다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모든 게 다 감정만 있다고 다시 잘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서로가 바라보는 관계의 기준, 살아온 방식, 현실적인 조건들까지도 같이 맞춰야 발전할 수가 있어요. 단순히 그립다고, 보고 싶다고 다시 시작하면 아마 같은 문제로 또 힘들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아직 끊어지지는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상황인 거죠. 다시 이어지려면 감정, 마음뿐만이 아니라 생각과 생활 방식까지 다 맞춰져야 가능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럼 이 관계에서 우리 입새님들이 조심해야 될 점, 주의할 점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봤을 때 타워 카드 나왔고요. 바보 카드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소드 4번 카드가 나왔어요. 둘 관계에 대해서 소드 카드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우선 카드를 읽어보면은 예전에 이 관계에서 크게 다툰 적이 있거나 상처가 컸던 순간이 있었을 수 있어요. 그때 겪었던 일들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시 다가간다면 같은 문제로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예요. 게다가 입새님이 감정적으로 한번 흔들릴 때 다시 기대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변했을까? 이번에는 다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 수는 있지만 실제로 바뀐 게 거의 없을 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감정만 믿고 다시 시작하면 결국 또 혼자 아프게 되는 결과로 돌아갈 수 있고요. 지금은 무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돌보는 게 훨씬 더 필요해요.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어도 일단 거리를 두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시점인 거죠. 감정이 흔들릴 수 있는 타이밍이기는 해요. 그 감정대로 바로 움직이면 우리 입새님들 상처받을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관계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입새님 스스로 충분히 회복되어 있어야 돼요. 입새님이 지금까지 진짜 궁금했던 거는 이거일 거예요. 그 사람이 날 진심으로 좋아했던 걸까? 아니면 그냥 자기 욕구를 채우고 싶었던 걸까? 이번 리딩을 보면은 그 사람 막 감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 기준에 맞는 관계, 자기에게 필요한 안정감이나 조건을 채우기 위한 관심에 더 가까운 거죠.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보다는 내가 자기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는지를 먼저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랑도 있겠지만 그 사랑보다는 그 앞에 있었던 자기 중심적인 욕망이 더 커요. 따뜻한 감정보다는 계산된 기대, 통제하고 싶은 태도, 무리한 요구들이 더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이어나간다면 감정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입새님 쪽에서 맞춰야 하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은 상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보다는 내가 그 안에서 어떤 모습이었는지 계속 견디고 채워주기만 했던 건 아닌지 돌아볼 시점인 거죠. 3번을 선택하신 우리 입새님들,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단순한 욕망이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으실 거예요. 현재 혹은 한때라도 난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는지 같이 하나씩 읽어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우리 입새님들의 속마음, 그러니까 정말로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깊은 내면 먼저 읽어보고 시작할 거예요. 카드는 펜타클 3번 카드가 나왔고요. 완즈 2번, 그리고 펜타클 나이트 카드가 나왔어요. 입새님들은 이 관계를 감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았어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걸 어떻게 지켜갈지, 현실적으로 맞춰갈 수 있을지까지도 생각했던 거죠. 펜타클 3번은 같이 만들어가는 관계를 상징해요. 그래서 혼자만 마음 쓰는 게 아니라 서로가 노력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커요. 거기에 완즈 2번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입새님은 이 관계를 쉽게 놓고 싶지는 않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계속 가도 괜찮은 건지 불안한 마음도 동시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펜타클 나이트는 신중하게 천천히 움직이는 카드예요. 지금 마음도 쉽게 흔들리거나 다가가기보다는 이 관계가 실제로 안정적인지 지켜보는 쪽에 더 가까워요. 나도 노력하고 싶긴 하지만 상대도 진심인지 확인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움직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 입새님은 이 관계를 감정과 현실 두 가지 다 고려하며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쉽게 다가갈 마음도 아니어서 조심스럽게 판단하려는 상태인 거예요. 그럼 진심인지 단순한 욕망인지 헷갈리는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볼 건데요. 우선 카드는 펜타클 6번 카드가 나왔고요. 완즈 10번, 그리고 컵 8번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는 우리 입새님들에게 끌리는 감정이 분명히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 마음이 단단하거나 깊은 형태는 아니고요. 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지보다는 감정적으로 기대고 싶었던 욕구가 더 컸던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펜타클 6번은 상대가 입새님에게 감정적인 안정감이나 배려를 받는 쪽에 가까웠고요. 스스로는 뭔가를 주거나 책임지는 데는 소극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관계를 함께 만들어가기보다는 나에게 맞춰주길 바라는 기대가 있었고요. 그 마음이 진심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일방적인 흐름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어서 나온 만즈 10번은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부담을 느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처음에는 감정이 있었지만 그 감정이 점점 깊어지고 복잡해질수록 이 관계가 주는 무게를 감당하기 어려웠다고 느낀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풀어보려 하기보다는 혼자서 마음을 눌러두고 참거나 외면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부담은 입새님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감정에 책임질 준비가 안 된 본인 때문인 거예요. 회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졌을 거예요. 컵 8번은 그런 과정 끝에 결국 이 사람이 거리를 두게 된 이유를 보여줘요. 감정이 아예 사라졌던 건 아니지만 감정보다 먼저 피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죠. 상대는 스스로 지키기 위해 관계를 멀리했고 감정적인 진심보다는 회피가 앞섰어요.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 감정을 끝까지 책임지거나 키워가려는 의지는 부족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은 있었지만 관계를 준비할 준비도 되지 않았고 입새님에게 기대는 방식으로 자기 욕구를 채우려 했던 사람이에요. 감정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편안함, 부담, 회피, 감정적 미성숙이 더 크게 작용했던 거죠. 그럼 이런 회피적인 사람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했었던 걸까요? 어떠한 욕구 때문에 나를 만나려고 했었을지 그 카드를 뽑아 볼 거고요. 1번부터 3번 우리 입새님들이 순위를 정해 주시면 되세요.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예요. 그럼 1번 카드를 볼 거예요. 저울 카드가 나왔고요. 저울은 아까 말씀드린 펜타클 6번과 거의 비슷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입새님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균형 혹은 현실적인 정리, 스스로의 판단을 좀 정리하려는 욕구가 컸어요.
이 사람은 입새님과의 관계에서 감정의 균형이나 객관화, 그러니까 스스로의 판단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었어요.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처럼 우리 입새님을 대했을 가능성이 커요. 상대를 좋아해서 다가가기보다는 지금 내가 흔들리는 게 감정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판단이 안 서서 관계를 통해 자기 상태를 객관화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입새님과의 관계에서도 진심처럼 보이게 말하거나 행동은 했겠지만 실제로는 자기 안에서 정리되지 않은 감정을 실험하듯 좀 던져본 부분이 있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 사랑을 나누기보다는 나의 사랑을 좀 시험한 쪽에 가까웠던 사람인 거죠. 두 번째 카드 열어볼 거예요. 두 번째 카드로는 청개구리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입새님에게서 자기 고집을 받아줄 누군가를 원했던 거죠. 말은 잘 안 통하면서 정작 입새님이 맞춰주면 편하게 느끼고 거절하거나 따지면 귀찮아하거나 밀어냈을 가능성이 커요.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행동은 따로 놀았고요. 마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무심해졌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사랑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커서 입새님 입장에서는 소통이 안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관계에서 감정보다 본인이 먼저였고요. 입새님이 그걸 이해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받고만 싶었고 본인이 바꿀 생각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세 번째 카드를 보면은 이 사람은 입새님에게서 정서적인 안정이나 배려, 섬세함, 돌봄 이런 것들을 받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표현은 서툴렀더라도 입새님의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커요. 문제는 그 따뜻함을 사랑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받기만 하다 보니까 입새님 혼자 감정의 무게를 다 떠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입새님 쪽만 애쓰는 느낌이 강해졌을 수 있어요. 이 경우는 단순히 이기적이라기보다는 감정 표현에 서툴고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미숙한 사람이었을 수 있는 거죠. 진심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루는 방식이 너무 서툴렀고 결국에는 그 관계를 스스로가 버거웠던 거죠. 그럼 우리 사이에 앞으로의 가능성, 입새님과 그 사람이 진전될 가능성이 있는지 카드를 볼 건데요. 카드는 소드, 퀸 카드 나왔고요. 컵 2번, 황제 카드가 나왔어요. 이 관계는 감정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요. 서로가 완전히 등을 돌린 게 아니에요. 컵 2번이 중심에 있다는 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직 남아있고 상대도 입새님을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만 보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관계로 이어지기엔 조건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감정은 있지만 그걸 행동으로 옮기기까지 넘어야 할 선이 많다는 거예요. 소드 퀸은 지금 서로가 감정보다 이성을 앞세우고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건데요. 입새님이든 상대든 다시 감정에 휘둘려서 다가가기보다는 지금은 스스로에게 이게 정말 맞는 선택인지, 다시 상처받는 건 아닌지 계속 묻고 있는 상태에 가까워요. 그래서 감정이 있어도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스스로를 지키려는 태도가 먼저 나오고 있는 거죠. 여기에 마지막으로 황제 카드가 나왔다는 건 한쪽이 관계에서 주도권을 내려놓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특히 상대방이 자신의 방식이나 기준을 바꾸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감정은 서로 남아 있어도 결국 관계를 이어가려면 입새님 쪽에서 맞춰야 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 있어요. 상대는 감정 표현이 서툴기도 하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기준에서 벗어나 행동하려고 하지는 않는 성향이에요. 결국 지금 이 관계는 감정은 남아있지만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 있는 관계인 거죠. 다시 만나게 되더라도 서로의 태도나 방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같은 문제로 다시 멀어지게 될 수 있어요. 이 관계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고요. 서로의 존재가 머릿속에 남아 있어요. 하지만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감정보다는 태도나 방식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있다고 해서 당연히 잘 되는 건 아니라는 점, 이 카드들이 너무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입새님들이 이 관계를 대하면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봤을 때 원드 페이지 카드랑 그리고 소드 퀸 카드 그리고 컵 2번 카드가 나왔어요. 컵 2번이 2번 연속 나왔다는 거는 감정적인 연결이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 사람이든 입새님이든 서로에 대한 여지는 확실하게 남아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 감정이 행동으로 연결되지는 못하는 이유를 짚어보는 게 더 중요해요. 완드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이 생기면 쉽게 들뜨고 뭔가 시작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말해요. 하지만 이건 아직 어리숙한 감정이라 금방 뜨거워졌다가도 또 쉽게 식을 수 있는 거죠. 다시 연락이 온다 해도 그 감정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신중하게 지켜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소드 퀸 카드가 또 나왔어요. 나왔던 카드가 그대로 나왔는데요. 소드 퀸은 관계 안에서 감정보다 먼저 경계심과 계산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감정은 있지만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고요. 상대의 반응을 먼저 보고 판단하려는 태도예요. 이런 태도가 두 사람 사이의 감정 소통을 좀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감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이 관계는 감정에만 기대면 안 되는 관계예요. 서로가 원하는 방향이나 관계의 깊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말보다는 행동, 태도, 책임감이 더 중요한 시점이에요. 지금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면 다가오는지를 끝까지 지켜보는 게 중요해요. 이번 리딩을 보면은 이 관계는 아직도 감정이 많이 남아있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입새님 마음속에는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의 여운이 남아있고요. 상대 역시 마음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감정을 지키려는 힘이나 태도는 부족한 거죠. 상대는 입새님을 통해 정서적인 편안함, 현실적인 안정, 그리고 자기 감정을 확인하려는 욕구를 채우고 있었어요. 처음엔 감정이 있었겠지만 그 안에는 자기중심적인 기대와 또 미성숙한 태도가 막 섞여 있었고 진심이라기보다는 지금 내가 외로운 건지 정말 좋아하는 건지 스스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거죠. 그리고 관계 전체를 보면은 감정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이어지기 좀 어려워 보여요. 서로의 태도, 관계를 대하는 방식, 책임감의 균형이 맞지 않다 보니까 입새님이 감정적으로 더 많이 버텨야 하는 상황이 반복됐을 가능성이 커요. 감정만 본다면 이어질 여지가 남아있지만 현실적인 구조를 보면 다시 연결되더라도 같은 문제로 다시 멀어질 가능성이 있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진심이었냐는 질문보다는 그 진심을 지킬 수 있는 태도가 있었느냐,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지점을 넘어서기에는 너무 많은 걸 입새님에게 기대고 있었고 정작 본인은 바꿀 생각이 거의 없었던 거죠. 4번 카드를 선택하신 우리 입새님들,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었는지 혹은 단순한 욕망이었는지 헷갈릴 때가 있으실 거예요. 현재 혹은 한때라도 난 그 사람에게 진심이었는지 같이 하나씩 읽어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 우리 입새님도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했는지, 진짜 감정은 어떤 건지 입새님의 마음 먼저 볼 거예요. 카드는 컵 10번이 나왔고요. 그리고 펜타클 5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드 6번이 나왔어요. 입새님은 이 관계에서 정말 안정되고
따뜻한 관계를 꿈꿨을 거예요. 컵 10번은 감정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고요. 가족처럼 오래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입새님 입장에서는 단순한 썸이나 일시적인 만남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단단하게 연결되는 그런 관계를 바랬던 거죠. 하지만 이어서 나온 펜타클 5번을 같이 보면은 그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좀 버림받았거나 혼자 남겨진 느낌, 외로움, 결핍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상대가 나를 잘 받아주지 않거나 감정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입새님이 혼자 애쓰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온 소드 6번은 감정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도 함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지만 계속 이대로 있어도 나만 더 힘들겠다는 생각이 마음에서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거죠. 입새님은 이 관계를 처음에는 굉장히 진지하고 진심으로 다가갔고요. 함께 오래 가고 싶었지만 현실에서는 감정이 외면당한 채 혼자 버티는 시간이 길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정한 감정은 남아 있어도 그 감정을 지키기보다는 놓는 쪽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상대방은 지금 우리 입새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진심으로 대했던 건지, 아니면 단순한 욕망이었던 건지 카드를 볼 거예요. 카드는 컵 기사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심판 카드, 그리고 이어서 완즈 9번 카드가 나왔어요. 이 조합은 겉으로는 감정 표현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 안에서 망설임이랑 자기 방어가 강하게 있는 모습이에요. 컵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을 전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상대는 입새님에게 호감이나 애정을 느꼈던 건 확실하게 맞고요. 그 마음을 어느 정도는 표현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감정은 단단한 진심이라기보다는 본인이 감정이 생길 때만 움직이는 조금 본인 의주의 방식이었을 수 있어요. 가벼운 느낌의 애정 표현들. 마음이 동하면 다가오고 불안하면 좀 멀어지는 식일 가능성이 커요. 이어서 나온 심판 카드는 이 관계가 한번 정리된 적이 있거나 정리 직전까지 가는 위기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결단을 내리기보다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는 쪽을 택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 마음 안에서도 갈팡질팡했을 수 있고요. 지금도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완즈 9번은 그 사람이 지금 상당히 방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상처받을까봐 선을 긋고 더 이상 다가오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감정은 있지만 상대를 받아들이거나 감정적 여유가 부족한 상태라고 느껴지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입새님에게 마음이 있었던 건 맞고요. 그 감정을 책임지고 지켜낼 준비가 되지는 아직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감정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감정보다 자기 방어와 두려움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행동은 거의 없고 과거를 떠올리거나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만 돌리는 식의 감정 소비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그럼 그 사람이 정말 나한테 원했던 것, 나를 통해서 충족시키고 싶었던 그 욕망이 어떤 종류였는지 볼 건데요. 카드는 3개가 있고요. 여기서 순위를 뽑아주세요. 1번, 2번, 그리고 3번 카드가 있어요. 첫 번째 카드는 흰나비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사람은 입새님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회복하거나 위로받기 위한 목적이 컸을 거예요. 처음부터 관계를 좋게 만들고 싶었다기보다는 본인의 힘든 시기를 잠시 잊고 싶어서 감정적으로 다가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겉으로는 좀 호감처럼 보였겠지만 그 속에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불안정함이나 정리되지 않은 감정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결국 입새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도 스스로도 그 감정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치게 된 거죠. 이 경우에는 입새님을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잠시 머물렀던 정서적 도피처로 삼은 관계였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카드를 볼 거예요. 두 번째 카드로는 매화나무 카드가 나왔는데요. 매화나무는 입새님에게서 단단한 태도, 진심, 흔들림 없는 감정 표현을 느낀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본인 안에서 부족했던 믿음이나 신념을 보완하려는 욕구가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감정을 쉽게 표현하지 않고 자기 고집도 있겠지만 입새님처럼 감정에 책임지고 다정한 태도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은근히 감정적 의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문제는 스스로 그런 감정을 다룰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마음은 있었지만 행동으로는 잘 표현하지 못했고요. 자신이 왜 끌리는지도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입새님이 주는 안정감에 좀 기대려 했던 관계였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카드를 보면은 풍수지리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우리 입새님을 통해서 진심을 나누고 싶었다기보다는 본인 삶에서 비어 있었던 자리를 채우고 싶어서 관계를 이어나간 가능성이 커요. 예를 들어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마음이 공허하거나 외로웠을 때, 삶이 답답하고 재미없던 시기에 입새님처럼 단단하고 감정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옆에 있어주는 것 자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입새님을 사랑했을 수도 있지만 그 타이밍에 입새님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생긴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원했던 거는 사람보다는 공간을 채워줄 존재였던 그럴 가능성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끌렸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마음이 진짜였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을 수 있고요. 그게 감정이 식은 게 아니라 애초에 감정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필요해서 비롯된 반응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입새님은 그 시기, 그 자리에서 필요했던 누군가였고 그래서 그 관계가 흔들리거나 상황이 달라지면은 방어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입새님과 그 사람과의 가능성,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진전 가능성도 같이 볼 건데요. 카드는 소드 킹 카드가 나왔고요. 그리고 스타 카드, 그리고 완즈 에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이 관계는 감정만으로 이어지기에는 너무 냉정하고 조심스러운 거리감이 느껴져요. 소드 킹은 상대 혹은 입새님 중 한 사람이 이미 이 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마음을 이미 단단히 먹은 상태예요. 예전에는 감정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관계인가를 따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어서 나온 스타카드는 마음 한켠에 아직 기대감이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바랬던 그 관계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죠. 하지만 완즈 에이스가 보여주는 그런 가능성을 다시 현실로 바꾸려면은 정확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강조해주고 있어요. 생각만으로는 절대 이어지지 않고요. 먼저 움직이는 쪽에 진심이 보여야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보면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은 0%는 아니지만 서로가 냉정해진 상태에서 누군가가 먼저 강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냥 각자 속으로만 정리되고 마무리될 수 있는 거리감이에요. 그럼 우리 입새님이 두 사람 관계에서 주의할 점, 조심해야 될 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카드는 소드 에이스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소드 9번, 그리고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왔어요.
에이스가 2번 질문에서만 2장이 나왔다는 건 이 관계를 어떻게 다시 시작할지에 대해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상태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잘못된 접근은 아예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고요. 정확한 타이밍과 태도가 아니면 되레 서로 상처만 깊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소드 에이스는 감정보다 이성적인 결정, 냉정한 대화, 정리할 용기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데요. 지금은 감정으로 흐르기 쉬운 말을 쏟아내면은 상대가 바로 선을 긋거나 단호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거나 대처하시면 안 되세요. 소드 9번은 입새님이 이 관계에서 이미 많은 불안, 죄책감, 후회 같은 좀 복잡한 감정을 겪어왔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뭘 했느냐 보다는 입새님 스스로가 이 관계에서 감정을 어떻게 버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기인 거죠. 이어서 펜타클 에이스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 시작은 감정이 아니라 서로가 지금 현실에서 뭘 줄 수 있고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를 바탕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중요한 건 이 관계는 감정에서 기대거나 순간적인 충동으로 다가가면은 오히려 상처만 남을 수가 있어요. 에이스 카드가 소드 에이스가 나왔고 펜타클 에이스가 나왔고 완즈 에이스가 나왔어요. 컵 에이스만 없다는 거는 감정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상처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말, 준비된 태도, 책임질 수 있는 정확한 방향이 아니라면은 지금은 잠시 멈추는 게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입새님은 처음부터 이 관계에 진심이었어요.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마음, 따뜻한 감정, 그 사람과 나란히 걸어가고 싶은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관계 안에서 입새님은 점점 감정적으로 혼자 버티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 마음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는 순간들을 반복하면서 스스로에게 이 관계는 끝나야 되는지 계속 질문을 던지는 상태인 거죠. 반면에 상대는 입새님에게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 감정이 자기 안의 불안함이나 공허함, 감정적인 장소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한 명분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곁에 있어주면 좋은 상태. 그러니까 누군가를 나를 이해해주면 참 고마운. 그러니까 누군가의 진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새님의 따뜻함에만 기대고 있었던 모습인 거죠. 이 풍수지리 카드처럼 입새님이 특별해서라기보다는 그 시기 그 자리에 입새님이 있어준 것이 위로가 되었던 관계였고요. 상황이 달라지자 그 감정도 좀 흐릿해진 모습일 수 있어요. 감정이 남아있을 수는 있겠지만 서로가 바뀌지 않으면 다시 연결되더라도 같은 문제로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세님을 통해 따뜻함과 위로를 받기는 했지만 그걸 지켜낼 책임감이나 태도까지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었고 지금은 감정보다도 거리를 두려는 쪽에 더 가까워요. 그 감정을 진심인가? 라고 말할 때는 진심이었겠지만 그걸 끝까지 행동으로 이어갈 마음이 없었다. 는 점에서는 우리 입새님 혼자 감정을 지켜나가기에는 너무 많은 걸 감당해야 됐던 관계였을 수 있어요.